군산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두 개의 거대한 밥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7년 군산 조선소가 멈췄고 이듬해에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몰락은 두 공장이 멈춘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만 버티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몇 년으로 길어졌고 버틴 시간만큼 빚과 빈자리만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멈췄던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수조원대 투자 소식까지 쏟아졌지만 군산의 인구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거대한 공장 두 곳이 사라진 뒤 군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공장이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군산의 새벽은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봉고차가 골목을 가르고 GM 출근 차량이 도로를 메우면 편의점에서는 캔커피와 삼각김밥이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교대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정문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통근버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식당과 상가의 불이 켜졌습니다. 군산에서 공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취직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이 도시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인 조선소가 군산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는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2016년 군산 조선소와 86개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은 5,25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5,25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군산에 풀리던 5,250개의 월급이었어요. 그 돈은 공장 담장을 넘어 골목과 가게로 흘러대며 또 다른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군산이 너무 잘 나가서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산을 움직이는 엔진은 사실상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만 멈춰도 도시가 휘청일 구조였지만 두 엔진이 거의 동시에 꺼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엔진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어요. 2016년 4월 86개였던 군산조선소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2017년 5월 35개로 줄었고 근로자도 5,250명에서 1,392명만 남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업체 51곳과 일자리 3,858개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일감이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량만 다시 배정되면 협력업체도 살아나고 떠난 직원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설마 아예 닫겠어. 몇 달만 버티면 다시 부르겠지. 협력업체 사장은 빚을 내서라도 직원을 붙잡았고 원룸주인은 방값을 내리면서 정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가동 소식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납품트럭은 끊겼고 창고에는 판로를 잃은 자재가 쌓여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잠시 일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의 몸에서 첫 번째 엔진이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엔진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군산 안에 다른 공장 자리를 찾아다녔고 식당과 원룸 주인들은 GM에서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그러던 GM 안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짙어졌습니다.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군산 공장은 폐쇄 전 3년 동안 생산 능력의 약 20%만 가동될 정도로 일감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구조조정 겁주는 거겠지 라며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20%라는 숫자보다 먼저 현장에서 현실을 보여준 것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협력업체 주문서는 갈수록 얇아졌고 야근이 사라진 뒤에는 특근까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지만 먼저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설마 여기도 닫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같은 해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당장 기계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줄만으로 공장 안의 시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직원들 사이를 돌았고 방금 전까지 농담하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이 나이에 어디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군산의 두 번째 엔진은 기계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발표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공장 밖에 붙어 있던 부품 생태계였습니다.
협력업체 창고에 쌓인 부품과 설비의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에 맞춘 부품과 설비는 다른 판로로 곧바로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납품 차량은 멈췄고 발주선은 끊겼으며 이미 납품한 대금과 남은 재고를 떠안은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본체가 멈추자 부품을 만들던 손과 기계와 돈줄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마다 작업복으로 꽉 차던 식당에서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고기 주문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지만 빚이 남아있어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짓던 밥이 이제는 저녁까지 남았어요. 바로 옆 원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가전까지 제공했지만 공실이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세탁소에서는 기름 묻은 작업복이 끊겼고 편의점에서는 새벽 도시락이 폐기됐습니다. 공장의 가동은 멈췄지만 골목은 매출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천천히 꺼졌습니다. 골목에 불이 꺼진 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처음에는 군산 안에서 자리를 찾았어요. 없으면 익산과 전주로 범위를 넓혔고 그래도 없으면 수도권과 다른 산업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모는 자동차 트렁크에 이불과 옷가지를 밀어 넣었고 자식은 자리만 잡으면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한 명이 떠난 자리에는 그 사람이 내던 월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며 구했을 집과 아이가 앉았을 교실, 그 가족이 동네에서 썼을 생활비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군산 인구는 두 엔진이 멈추기 전인 2016년 27만 7,551명에서 2021년 26만 5,304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2,247명. 웬만한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남긴 빈자리를 다른 산업이 채울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군산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관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철길 마을에 외지 차량이 몰렸고 빵집과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토요일 낮에 군산만 보면 도시가 부활했다고 착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광버스가 빠져나가면 골목은 다시 비었고 불 꺼진 원룸과 손님 없는 새벽 식당은 남았어요. 관광객은 빵과 사진을 남겼지만 다음날 공장으로 출근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은 주말의 거리를 채워도 사라진 평일의 월급과 정착 인구까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무렵 군산에 다시 거대한 산업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새만금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 협약과 계획이 잇따랐습니다.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GEM의 1조 2,100억 원 투자 협약과 LG화학 화유코발트의 1조 2천억 원 투자 계획만 합쳐도 약 2조 4,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엔진이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산업이 단숨에 메울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해 멈췄던 군산조선소도 5년 반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작업복이 사라졌던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꺼졌던 설비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늘릴지 고민했고 원룸 주인들은 드디어 방이 다시 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2023년의 재가동은 군산에서 배 한 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전면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선박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울산으로 보내 완성선에 조립하는 부분 재가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가동 협약 당시 제시된 신규 일자리도 최소 600명에서 최대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소와 86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5,250명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공정의 불은 다시 켜졌지만 과거와 같은 수의 월급 봉투까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수조 원대 투자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적힌 금액이 발표와 동시에 공장과 일자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 양산을 시작한 뒤 실제 고용이 자리 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군산에 희망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발표된 투자액과 당장 지역에 풀리는 월급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군산조선소의 자산 양수도와 사업협력 본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새 운영사는 완성선 건조 체계를 갖춰 2028년 첫 선박 인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군산이 다시 배를 완성하는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끝난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설비와 인력과 수주로 증명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군산 인구는 2021년 26만 5,304명에서 더 줄어 2026년 6월 말 25만 5,591명이 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 1,96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조선소가 일부 재가동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도시 전체 인구는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데도 군산의 인구는 왜 곧바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의 재가동은 과거와 다른 규모에서 시작됐고 투자 계획이 실제 고용으로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삶이 떠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아이는 새로운 학교와 친구에 익숙해졌어요. 군산을 떠날 때는 일자리 하나를 따라 움직이면 됐지만 다시 돌아오려면 부부의 직장과 집, 아이의 학교와 인간관계까지 가족의 삶 전체를 옮겨야 했습니다. 군산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사는 생활을 다시 접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빠져나간 시간이 도시의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줄어들면 다음 해에 출생아도 줄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의 비중은 커져요. 실제로 2026년 6월 군산은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많았지만 출생아는 104명, 사망자는 202명에 달해 전체 인구가 다시 줄었습니다. 두 공장이 멈춘 뒤 가속된 인구 유출이 몇 년 뒤에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도시가 스스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번진 겁니다. 공장의 불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고 설비를 고치고 투자금을 넣으면 생산 라인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춰있던 몇 년 동안 다른 도시로 옮겨간 가족의 삶과 달라져버린 인구 구조까지 같은 속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부활은 조선소 정문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믿는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 하나에 일자리와 상권, 인구와 미래를 걸어온 산업도시라면 어디든 같은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한 번의 결정으로 멈출 수 있지만 도시의 삶은 한 번의 투자 발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산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군산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두 개의 거대한 밥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7년 군산 조선소가 멈췄고 이듬해에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몰락은 두 공장이 멈춘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만 버티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몇 년으로 길어졌고 버틴 시간만큼 빚과 빈자리만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멈췄던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수조 원대 투자 소식까지 쏟아졌지만 군산의 인구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거대한 공장 두 곳이 사라진 뒤 군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공장이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군산의 새벽은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봉고차가 골목을 가르고 GM 출근 차량이 도로를 메우면 편의점에서는 캔커피와 삼각김밥이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교대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정문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통근버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식당과 상가의 불이 켜졌습니다. 군산에서 공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취직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이 도시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인 조선소가 군산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는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2016년 군산 조선소와 86개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은 5,25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5,25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군산에 풀리던 5,250개의 월급이었어요. 그 돈은 공장 담장을 넘어 골목과 가게로 흘러대며 또 다른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군산이 너무 잘 나가서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산을 움직이는 엔진은 사실상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만 멈춰도 도시가 휘청일 구조였지만 두 엔진이 거의 동시에 꺼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엔진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어요. 2016년 4월 86개였던 군산조선소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2017년 5월 35개로 줄었고 근로자도 5,250명에서 1,392명만 남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업체 51곳과 일자리 3,858개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일감이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량만 다시 배정되면 협력업체도 살아나고 떠난 직원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설마 아예 닫겠어. 몇 달만 버티면 다시 부르겠지. 협력업체 사장은 빚을 내서라도 직원을 붙잡았고 원룸주인은 방값을 내리면서 정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가동 소식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납품 트럭은 끊겼고 창고에는 판로를 잃은 자재가 쌓여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잠시 일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의 몸에서 첫 번째 엔진이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엔진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군산 안에 다른 공장 자리를 찾아다녔고 식당과 원룸 주인들은 GM에서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그러던 GM 안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짙어졌습니다.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군산 공장은 폐쇄 전 3년 동안 생산 능력의 약 20%만 가동될 정도로 일감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구조조정 겁주는 거겠지 라며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20%라는 숫자보다 먼저 현장에서 현실을 보여준 것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협력업체 주문서는 갈수록 얇아졌고 야근이 사라진 뒤에는 특근까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지만 먼저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설마 여기도 닫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같은 해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당장 기계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줄만으로 공장 안의 시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직원들 사이를 돌았고 방금 전까지 농담하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이 나이에 어디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군산의 두 번째 엔진은 기계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발표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공장 밖에 붙어있던 부품 생태계였습니다. 협력업체 창고에 쌓인 부품과 설비의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에 맞춘 부품과 설비는 다른 판로로 곧바로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납품 차량은 멈췄고 발주선은 끊겼으며 이미 납품한 대금과 남은 재고를 떠하는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본체가 멈추자 부품을 만들던 손과 기계와 돈줄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마다 작업복으로 꽉 차던 식당에서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고기 주문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지만 빚이 남아있어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짓던 밥이 이제는 저녁까지 남았어요. 바로 옆 원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가전까지 제공했지만 공실이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세탁소에서는 기름 묻은 작업복이 끊겼고 편의점에서는 새벽 도시락이 폐기됐습니다. 공장의 가동은 멈췄지만 골목은 매출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천천히 꺼졌습니다. 골목에 불이 꺼진 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처음에는 군산 안에서 자리를 찾았어요. 없으면 익산과 전주로 범위를 넓혔고 그래도 없으면 수도권과 다른 산업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모는 자동차 트렁크에 이불과 옷가지를 밀어넣었고 자식은 자리만 잡으면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한 명이 떠난 자리에는 그 사람이 내던 월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며 구했을 집과 아이가 앉았을 교실, 그 가족이 동네에서 썼을 생활비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군산 인구는 두 엔진이 멈추기 전인 2016년 27만 7,551명에서 2021년 26만 5,304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2,247명. 웬만한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남긴 빈자리를 다른 산업이 채울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군산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관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철길 마을에 외지 차량이 몰렸고 빵집과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토요일 낮에 군산만 보면 도시가 부활했다고 착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광버스가 빠져나가면 골목은 다시 비었고 불 꺼진 원룸과 손님 없는 새벽 식당은 남았어요. 관광객은 빵과 사진은 남겼지만 다음날 공장으로 출근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은 주말의 거리를 채워도 사라진 평일의 월급과 정착 인구까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무렵 군산에 다시 거대한 산업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새만금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 협약과 계획이 잇따랐습니다.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GEM의 1조 2,100억 원 투자 협약과 LG화학 화유코발트의 1조 2천억 원 투자 계획만 합쳐도 약 2조 4,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엔진이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산업이 단숨에 메울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해 멈췄던 군산조선소도 5년 반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작업복이 사라졌던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꺼졌던 설비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늘릴지 고민했고 원룸 주인들은 드디어 방이 다시 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2023년의 재가동은 군산에서 배 한 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전면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선박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울산으로 보내 완성선에 조립하는 부분 재가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가동 협약 당시 제시된 신규 일자리도 최소 600명에서 최대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소와 86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5250명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공정의 불은 다시 켜졌지만 과거와 같은 수의 월급 봉투까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수조 원대 투자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적힌 금액이 발표와 동시에 공장과 일자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 양산을 시작한 뒤 실제 고용이 자리 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군산에 희망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발표된 투자액과 당장 지역에 풀리는 월급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군산조선소의 자산 양수도와 사업협력 본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새 운영사는 완성선 건조 체계를 갖춰 2028년 첫 선박 인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군산이 다시 배를 완성하는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끝난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설비와 인력과 수주로 증명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군산 인구는 2021년 26만 5,304명에서 더 줄어 2026년 6월 말 25만 5,591명이 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 1,96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조선소가 일부 재가동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도시 전체 인구는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데도 군산의 인구는 왜 곧바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의 재가동은 과거와 다른 규모에서 시작됐고 투자 계획이 실제 고용으로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삶이 떠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아이는 새로운 학교와 친구에 익숙해졌어요. 군산을 떠날 때는 일자리 하나를 따라 움직이면 됐지만 다시 돌아오려면 부부의 직장과 집, 아이의 학교와 인간관계까지 가족의 삶 전체를 옮겨야 했습니다. 군산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사는 생활을 다시 접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빠져나간 시간이 도시의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줄어들면 다음 해의 출생아도 줄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의 비중은 커져요. 실제로 2026년 6월 군산은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많았지만 출생아는 104명, 사망자는 202명에 달해 전체 인구가 다시 줄었습니다. 두 공장이 멈춘 뒤 가속된 인구 유출이 몇 년 뒤에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도시가 스스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번진 겁니다. 공장의 불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고 설비를 고치고 투자금을 넣으면 생산 라인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춰있던 몇 년 동안 다른 도시로 옮겨간 가족의 삶과 달라져버린 인구 구조까지 같은 속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부활은 조선소 정문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믿는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 하나에 일자리와 상권, 인구와 미래를 걸어온 산업도시라면 어디든 같은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한 번의 결정으로 멈출 수 있지만 도시의 삶은 한 번의 투자 발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산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군산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두 개의 거대한 밥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7년 군산조선소가 멈췄고 이듬해에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몰락은 두 공장이 멈춘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만 버티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몇 년으로 길어졌고 버틴 시간만큼 빚과 빈자리만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멈췄던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수조 원대 투자 소식까지 쏟아졌지만 군산의 인구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거대한 공장 두 곳이 사라진 뒤 군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공장이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군산의 새벽은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봉고차가 골목을 가르고 GM 출근 차량이 도로를 메우면 편의점에서는 캔커피와 삼각김밥이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교대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정문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통근버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식당과 상가의 불이 켜졌습니다. 군산에서 공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취직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이 도시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인 조선소가 군산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는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2016년 군산 조선소와 86개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은 5,25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5,25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군산에 풀리던 5,250개의 월급이었어요. 그 돈은 공장 담장을 넘어 골목과 가게로 흘러들며 또 다른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군산이 너무 잘 나가서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산을 움직이는 엔진은 사실상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만 멈춰도 도시가 휘청일 구조였지만 두 엔진이 거의 동시에 꺼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엔진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어요. 2016년 4월 86개였던 군산조선소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2017년 5월 35개로 줄었고 근로자도 5,250명에서 1,392명만 남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업체 51곳과 일자리 3,858개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일감이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량만 다시 배정되면 협력업체도 살아나고 떠난 직원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설마 아예 닫겠어. 몇 달만 버티면 다시 부르겠지. 협력업체 사장은 빚을 내서라도 직원을 붙잡았고 원룸주인은 반값을 내리면서 정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가동 소식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납품 트럭은 끊겼고 창고에는 판로를 잃은 자재가 쌓여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잠시 일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의 몸에서 첫 번째 엔진이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엔진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군산 안에 다른 공장 자리를 찾아다녔고 식당과 원룸 주인들은 GM에서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그러던 GM 안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짙어졌습니다.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군산 공장은 폐쇄 전 3년 동안 생산 능력의 약 20%만 가동될 정도로 일감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구조조정 겁주는 거겠지 라며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20%라는 숫자보다 먼저 현장에서 현실을 보여준 것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협력업체 주문서는 갈수록 얇아졌고 야근이 사라진 뒤에는 특근까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지만 먼저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설마 여기도 닫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같은 해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당장 기계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줄만으로 공장 안의 시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직원들 사이를 돌았고 방금 전까지 농담하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이 나이에 어디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군산의 두 번째 엔진은 기계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발표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공장 밖에 붙어 있던 부품 생태계였습니다. 협력업체 창고에 쌓인 부품과 설비의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에 맞춘 부품과 설비는 다른 판로로 곧바로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납품 차량은 멈췄고 발주선은 끊겼으며 이미 납품한 대금과 남은 재고를 떠안은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본체가 멈추자 부품을 만들던 손과 기계와 돈줄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마다 작업복으로 꽉 차던 식당에서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고기 주문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지만 빚이 남아있어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짓던 밥이 이제는 저녁까지 남았어요. 바로 옆 원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가전까지 제공했지만 공실이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세탁소에서는 기름 묻은 작업복이 끊겼고 편의점에서는 새벽 도시락이 폐기됐습니다. 공장의 가동은 멈췄지만 골목은 매출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천천히 꺼졌습니다. 골목에 불이 꺼진 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처음에는 군산 안에서 자리를 찾았어요. 없으면 익산과 전주로 범위를 넓혔고 그래도 없으면 수도권과 다른 산업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모는 자동차 트렁크에 이불과 옷가지를 밀어 넣었고 자식은 자리만 잡으면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한 명이 떠난 자리에는 그 사람이 내던 월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며 구했을 집과 아이가 앉았을 교실, 그 가족이 동네에서 썼을 생활비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군산 인구는 두 엔진이 멈추기 전인 2016년 27만 7,551명에서 2021년 26만 5,304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2,247명, 웬만한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남긴 빈자리를 다른 산업이 채울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군산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관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철길 마을에 외지 차량이 몰렸고 빵집과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토요일 낮에 군산만 보면 도시가 부활했다고 착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광버스가 빠져나가면 골목은 다시 비었고 불 꺼진 원룸과 손님 없는 새벽 식당은 남았어요. 관광객은 빵과 사진을 남겼지만 다음날 공장으로 출근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은 주말의 거리를 채워도 사라진 평일의 월급과 정착 인구까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무렵 군산에 다시 거대한 산업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새만금에서는 2차 전지기업들의 조단위 투자 협약과 계획이 잇따랐습니다.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GEM의 1조 2,100억 원 투자 협약과 LG화학 화유코발트의 1조 2천억 원 투자 계획만 합쳐도 약 2조 4,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엔진이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산업이 단숨에 메울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해 멈췄던 군산조선소도 5년 반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작업복이 사라졌던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꺼졌던 설비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늘릴지 고민했고 원룸 주인들은 드디어 방이 다시 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2023년의 재가동은 군산에서 배 한 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전면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선박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울산으로 보내 완성선에 조립하는 부분 재가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가동 협약 당시 제시된 신규 일자리도 최소 600명에서 최대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소와 86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5250명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공정의 불은 다시 켜졌지만 과거와 같은 수의 월급 봉투까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수조 원대 투자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적힌 금액이 발표와 동시에 공장과 일자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 양산을 시작한 뒤 실제 고용이 자리 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군산에 희망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발표된 투자액과 당장 지역에 풀리는 월급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군산조선소의 자산 양수도와 사업협력 본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새 운영사는 완성선 건조 체계를 갖춰 2028년 첫 선박 인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군산이 다시 배를 완성하는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끝난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설비와 인력과 수주로 증명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군산 인구는 2021년 26만 5,304명에서 더 줄어 2026년 6월 말 25만 5,591명이 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 1,96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조선소가 일부 재가동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도시 전체 인구는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데도 군산의 인구는 왜 곧바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의 재가동은 과거와 다른 규모에서 시작됐고 투자 계획이 실제 고용으로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삶이 떠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아이는 새로운 학교와 친구에 익숙해졌어요. 군산을 떠날 때는 일자리 하나를 따라 움직이면 됐지만 다시 돌아오려면 부부의 직장과 집, 아이의 학교와 인간관계까지 가족의 삶 전체를 옮겨야 했습니다. 군산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사는 생활을 다시 접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빠져나간 시간이 도시의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줄어들면 다음 해의 출생아도 줄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의 비중은 커져요. 실제로 2026년 6월 군산은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많았지만 출생아는 104명, 사망자는 202명에 달해 전체 인구가 다시 줄었습니다. 두 공장이 멈춘 뒤 가속된 인구 유출이 몇 년 뒤에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도시가 스스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번진 겁니다. 공장의 불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고 설비를 고치고 투자금을 넣으면 생산 라인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춰있던 몇 년 동안 다른 도시로 옮겨간 가족의 삶과 달라져버린 인구 구조까지 같은 속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부활은 조선소 정문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믿는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 하나에 일자리와 상권, 인구와 미래를 걸어온 산업도시라면 어디든 같은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한 번의 결정으로 멈출 수 있지만 도시의 삶은 한 번의 투자 발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산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군산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두 개의 거대한 밥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7년 군산조선소가 멈췄고 이듬해에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몰락은 두 공장이 멈춘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만 버티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몇 년으로 길어졌고 버틴 시간만큼 빚과 빈자리만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멈췄던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수조원대 투자 소식까지 쏟아졌지만 군산의 인구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거대한 공장 두 곳이 사라진 뒤 군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공장이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군산의 새벽은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봉고차가 골목을 가르고 GM 출근 차량이 도로를 메우면 편의점에서는 캔커피와 삼각김밥이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교대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정문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통근버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식당과 상가의 불이 켜졌습니다. 군산에서 공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취직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이 도시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인 조선소가 군산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는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2016년 군산 조선소와 86개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은 5,25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5,25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군산에 풀리던 5,250개의 월급이었어요. 그 돈은 공장 담장을 넘어 골목과 가게로 흘러대며 또 다른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군산이 너무 잘 나가서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산을 움직이는 엔진은 사실상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만 멈춰도 도시가 휘청일 구조였지만 두 엔진이 거의 동시에 꺼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엔진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어요. 2016년 4월 86개였던 군산조선소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2017년 5월 35개로 줄었고 근로자도 5,250명에서 1,392명만 남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업체 51곳과 일자리 3,858개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일감이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량만 다시 배정되면 협력업체도 살아나고 떠난 직원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설마 아예 닫겠어. 몇 달만 버티면 다시 부르겠지. 협력업체 사장은 빚을 내서라도 직원을 붙잡았고 원룸주인은 방값을 내리면서 정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가동 소식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납품 트럭은 끊겼고 창고에는 판로를 잃은 자재가 쌓여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잠시 일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의 몸에서 첫 번째 엔진이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엔진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군산 안에 다른 공장 자리를 찾아다녔고 식당과 원룸 주인들은 GM에서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그러던 GM 안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짙어졌습니다.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군산 공장은 폐쇄 전 3년 동안 생산 능력의 약 20%만 가동될 정도로 일감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구조조정 겁주는 거겠지 라며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20%라는 숫자보다 먼저 현장에서 현실을 보여준 것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협력업체 주문선은 갈수록 얇아졌고 야근이 사라진 뒤에는 특근까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지만 먼저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설마 여기도 닫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같은 해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당장 기계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줄만으로 공장 안의 시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직원들 사이를 돌았고 방금 전까지 농담하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이 나이에 어디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군산의 두 번째 엔진은 기계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발표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공장 밖에 붙어 있던 부품 생태계였습니다. 협력업체 창고에 쌓인 부품과 설비의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에 맞춘 부품과 설비는 다른 판로로 곧바로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납품 차량은 멈췄고 발주선은 끊겼으며 이미 납품한 대금과 남은 재고를 떠하는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본체가 멈추자 부품을 만들던 손과 기계와 돈줄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마다 작업복으로 꽉 차던 식당에서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고기 주문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지만 빚이 남아있어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짓던 밥이 이제는 저녁까지 남았어요. 바로 옆 원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가전까지 제공했지만 공실이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세탁소에서는 기름 묻은 작업복이 끊겼고 편의점에서는 새벽 도시락이 폐기됐습니다. 공장의 가동은 멈췄지만 골목은 매출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천천히 꺼졌습니다. 골목에 불이 꺼진 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처음에는 군산 안에서 자리를 찾았어요. 없으면 익산과 전주로 범위를 넓혔고 그래도 없으면 수도권과 다른 산업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모는 자동차 트렁크에 이불과 옷가지를 밀어 넣었고 자식은 자리만 잡으면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한 명이 떠난 자리에는 그 사람이 내던 월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며 구했을 집과 아이가 앉았을 교실, 그 가족이 동네에서 썼을 생활비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군산 인구는 두 엔진이 멈추기 전인 2016년 27만 7,551명에서 2021년
26만 5,304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2,247명. 웬만한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남긴 빈자리를 다른 산업이 채울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군산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관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철길 마을에 외지 차량이 몰렸고 빵집과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토요일 낮에 군산만 보면 도시가 부활했다고 착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광버스가 빠져나가면 골목은 다시 비었고 불 꺼진 원룸과 손님 없는 새벽 식당은 남았어요. 관광객은 빵과 사진은 남겼지만 다음날 공장으로 출근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은 주말의 거리를 채워도 사라진 평일의 월급과 정착 인구까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무렵 군산에 다시 거대한 산업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새만금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 협약과 계획이 잇따랐습니다.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GEM의 1조 2,100억 원 투자 협약과 LG화학 화유코발트의 1조 2천억 원 투자 계획만 합쳐도 약 2조 4,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엔진이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산업이 단숨에 메울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해 멈췄던 군산조선소도 5년 반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작업복이 사라졌던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꺼졌던 설비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늘릴지 고민했고 원룸 주인들은 드디어 방이 다시 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2023년의 재가동은 군산에서 배 한 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전면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선박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울산으로 보내 완성선에 조립하는 부분 재가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가동 협약 당시 제시된 신규 일자리도 최소 600명에서 최대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소와 86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5,250명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공정의 불은 다시 켜졌지만 과거와 같은 수의 월급 봉투까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수조 원대 투자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적힌 금액이 발표와 동시에 공장과 일자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 양산을 시작한 뒤 실제 고용이 자리 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군산에 희망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발표된 투자액과 당장 지역에 풀리는 월급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군산조선소의 자산 양수도와 사업협력 본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새 운영사는 완성선 건조 체계를 갖춰 2028년 첫 선박 인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군산이 다시 배를 완성하는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끝난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설비와 인력과 수주로 증명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군산 인구는 2021년 26만 5,304명에서 더 줄어 2026년 6월 말 25만 5,591명이 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 1,96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조선소가 일부 재가동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도시 전체 인구는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데도 군산의 인구는 왜 곧바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의 재가동은 과거와 다른 규모에서 시작됐고 투자 계획이 실제 고용으로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삶이 떠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아이는 새로운 학교와 친구에 익숙해졌어요. 군산을 떠날 때는 일자리 하나를 따라 움직이면 됐지만 다시 돌아오려면 부부의 직장과 집, 아이의 학교와 인간관계까지 가족의 삶 전체를 옮겨야 했습니다. 군산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사는 생활을 다시 접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빠져나간 시간이 도시의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줄어들면 다음 해의 출생아도 줄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의 비중은 커져요. 실제로 2026년 6월 군산은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많았지만 출생아는 104명, 사망자는 202명에 달해 전체 인구가 다시 줄었습니다. 두 공장이 멈춘 뒤 가속된 인구 유출이 몇 년 뒤에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도시가 스스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번진 겁니다. 공장의 불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고
설비를 고치고 투자금을 넣으면 생산 라인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춰있던 몇 년 동안 다른 도시로 옮겨간 가족의 삶과 달라져버린 인구 구조까지 같은 속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부활은 조선소 정문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믿는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 하나에 일자리와 상권, 인구와 미래를 걸어온 산업도시라면 어디든 같은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한 번의 결정으로 멈출 수 있지만 도시의 삶은 한 번의 투자 발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산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군산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두 개의 거대한 밥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7년 군산 조선소가 멈췄고 이듬해에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몰락은 두 공장이 멈춘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만 버티면 공장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몇 년으로 길어졌고 버틴 시간만큼 빚과 빈자리만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멈췄던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수조 원대 투자 소식까지 쏟아졌지만 군산의 인구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거대한 공장 두 곳이 사라진 뒤 군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공장이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군산의 새벽은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봉고차가 골목을 가르고 GM 출근 차량이 도로를 메우면 편의점에서는 캔커피와 삼각김밥이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교대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정문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통근버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식당과 상가의 불이 켜졌습니다. 군산에서 공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취직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이 도시에 계속 살아도 된다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인 조선소가 군산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는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2016년 군산 조선소와 86개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은 5,25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5,25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군산에 풀리던 5,250개의 월급이었어요. 그 돈은 공장 담장을 넘어 골목과 가게로 흘러대며 또 다른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군산이 너무 잘 나가서 아무도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산을 움직이는 엔진은 사실상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만 멈춰도 도시가 휘청일 구조였지만 두 엔진이 거의 동시에 꺼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엔진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어요. 2016년 4월 86개였던 군산조선소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2017년 5월 35개로 줄었고 근로자도 5,250명에서 1,392명만 남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업체 51곳과 일자리 3,858개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일감이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량만 다시 배정되면 협력업체도 살아나고 떠난 직원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설마 아예 닫겠어. 몇 달만 버티면 다시 부르겠지. 협력업체 사장은 빚을 내서라도 직원을 붙잡았고 원룸주인은 반값을 내리면서 정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가동 소식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납품 트럭은 끊겼고 창고에는 판로를 잃은 자재가 쌓여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잠시 일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의 몸에서 첫 번째 엔진이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엔진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군산 안에 다른 공장 자리를 찾아다녔고 식당과 원룸 주인들은 GM에서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그러던 GM 안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짙어졌습니다.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군산 공장은 폐쇄 전 3년 동안 생산 능력의 약 20%만 가동될 정도로 일감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구조조정 겁주는 거겠지 라며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20%라는 숫자보다 먼저 현장에서 현실을 보여준 것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협력업체 주문서는 갈수록 얇아졌고
야근이 사라진 뒤에는 특근까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지만 먼저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설마 여기도 닿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같은 해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당장 기계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줄만으로 공장 안의 시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직원들 사이를 돌았고 방금 전까지 농담하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이 나이에 어디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군산의 두 번째 엔진은 기계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발표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공장 밖에 붙어있던 부품 생태계였습니다. 협력업체 창고에 쌓인 부품과 설비의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에 맞춘 부품과 설비는 다른 판로로 곧바로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납품 차량은 멈췄고 발주선은 끊겼으며 이미 납품한 대금과 남은 재고를 떠하는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본체가 멈추자 부품을 만들던 손과 기계와 돈줄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마다 작업복으로 꽉 차던 식당에서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고기 주문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지만 빚이 남아있어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짓던 밥이 이제는 저녁까지 남았어요. 바로 옆 원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가전까지 제공했지만 공실이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세탁소에서는 기름 묻은 작업복이 끊겼고 편의점에서는 새벽 도시락이 폐기됐습니다. 공장의 가동은 멈췄지만 골목은 매출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천천히 꺼졌습니다. 골목에 불이 꺼진 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처음에는 군산 안에서 자리를 찾았어요. 없으면 익산과 전주로 범위를 넓혔고 그래도 없으면 수도권과 다른 산업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모는 자동차 트렁크에 이불과 옷가지를 밀어 넣었고 자식은 자리만 잡으면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한 명이 떠난 자리에는 그 사람이 내던 월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며 구했을 집과 아이가 앉았을 교실, 그 가족이 동네에서 썼을 생활비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군산 인구는 두 엔진이 멈추기 전인 2016년 27만 7,551명에서 2021년 26만 5,304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2,247명. 웬만한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남긴 빈자리를 다른 산업이 채울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군산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관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철길 마을에 외지 차량이 몰렸고 빵집과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토요일 낮에 군산만 보면 도시가 부활했다고 착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광버스가 빠져나가면 골목은 다시 비었고 불 꺼진 원룸과 손님 없는 새벽 식당은 남았어요. 관광객은 빵과 사진은 남겼지만 다음날 공장으로 출근하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은 주말의 거리를 채워도 사라진 평일의 월급과 정착 인구까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무렵 군산에 다시 거대한 산업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새만금에서는 2차 전지기업들의 조단위 투자 협약과 계획이 잇따랐습니다. SK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GEM의 1조 2,100억 원 투자 협약과 LG화학 화유코발트의 1조 2천억 원 투자 계획만 합쳐도 약 2조 4,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엔진이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산업이 단숨에 메울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해 멈췄던 군산조선소도 5년 반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작업복이 사라졌던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꺼졌던 설비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늘릴지 고민했고 원룸 주인들은 드디어 방이 다시 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2023년의 재가동은 군산에서 배 한 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전면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선박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울산으로 보내 완성선에 조립하는 부분 재가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가동 협약 당시 제시된 신규 일자리도 최소 600명에서 최대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소와 86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5,250명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공정의 불은 다시 켜졌지만 과거와 같은 수의 월급 봉투까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수조 원대 투자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적힌 금액이 발표와 동시에 공장과 일자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 양산을 시작한 뒤 실제 고용이 자리 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군산에 희망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발표된 투자액과 당장 지역에 풀리는 월급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는 군산조선소의 자산 양수도와 사업협력 본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새 운영사는 완성선 건조 체계를 갖춰 2028년 첫 선박 인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군산이 다시 배를 완성하는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끝난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설비와 인력과 수주로 증명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군산 인구는 2021년 26만 5,304명에서 더 줄어 2026년 6월 말 25만 5,591명이 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 1,96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조선소가 일부 재가동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도시 전체 인구는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소가 다시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데도 군산의 인구는 왜 곧바로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의 재가동은 과거와 다른 규모에서 시작됐고 투자 계획이 실제 고용으로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삶이 떠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아이는 새로운 학교와 친구에 익숙해졌어요. 군산을 떠날 때는 일자리 하나를 따라 움직이면 됐지만 다시 돌아오려면 부부의 직장과 집, 아이의 학교와 인간관계까지 가족의 삶 전체를 옮겨야 했습니다. 군산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사는 생활을 다시 접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빠져나간 시간이 도시의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줄어들면 다음 해에 출생아도 줄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의 비중은 커져요. 실제로 2026년 6월 군산은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많았지만 출생아는 104명, 사망자는 202명에 달해 전체 인구가 다시 줄었습니다. 두 공장이 멈춘 뒤 가속된 인구 유출이 몇 년 뒤에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도시가 스스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번진 겁니다. 공장의 불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고 설비를 고치고 투자금을 넣으면 생산 라인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멈춰있던 몇 년 동안 다른 도시로 옮겨간 가족의 삶과 달라져버린 인구 구조까지 같은 속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부활은 조선소 정문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믿는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 하나에 일자리와 상권, 인구와 미래를 걸어온 산업도시라면 어디든 같은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한 번의 결정으로 멈출 수 있지만 도시의 삶은 한 번의 투자 발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산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